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혼자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존심이 낮아지면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면은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다른 사람한테 친절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이제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첫 번 하는 그 보면은 뭔가 하면 스스로 자기와 대화를 할 때, 근데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24시간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대화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자기한테 대화가 되게 뭐라 그래요? 나는 failure,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위험한 대화를 해요.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소리가 막 나는데 이걸 듣기가 싫고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또 절망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해요. 중독성 있는 행동을 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 내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을 적어서 너는 실패작이야. 그 말을 우선 꺼내가지고 그거를 안 보려고 막 딴 거를 해요. 회피를 하죠. 회피를 하게 맞아요. 무서워서 대면을 못 해갖고. 그래서 오케이 나는 실패작이야. 이 말을 딱 내놓고 내가 내한테 이 말을 할 때 나는 슬프고 기운이 빠지고 왜냐하면 나는 성공하고 싶거든. 성공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알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가져온 선물을 나는 펼치고 싶어. 그럼 내가 이 세상에 가져온 선물은 뭔가? 그리고 나한테 지금 중요한 거. 나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야. 내가 힘들 때는 서로 좀 위로도 받고 지원도 받고 내가 잘하는 거는 또 알아주고 그런 지원이 필요해. 지원. 그게 중요해서 그러구나. 그 내 욕구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자신한테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그래도 학교 상담실이 있으니까 별로 거기 평판은 안 좋지만 그래도 한번 가볼까? 그 다음에는 내 시간과 에너지와 창작력을 내가 원하는 거를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나쁜 사람들이 우울할 때 우리는 보통 느낌, 특히 두려움 같은 우울 이런 느낌이 올 때 이걸 안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느낌이 올 때 환영이에요. 들어와. 두려움? 들어와. 지금 내 안에 너도 있을 자리가 있어. 들어와. 루미에 시가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라는. 매일 느낌이라는 손님이 온다. 들어오라 그래. 아주 점잖고 스윗한 사람 느낌도 있고 막 나선 뭐 닥치고 막 무서운 감정도 무섭고 있고. 막 네. 그런 다 손님이야. 다 들어오라 그래. 여기서 돌고 나가요. 내 안에서 돌아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던 짓을 다 하면 기운이 빠져요. 그러면은 내 안에 스페이스가 생겨요. 근데 이 느낌이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려는 거지? 나는 좀 자신감이 필요하고 그 자신감을 하기 위해서는 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주는구나. 이거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얕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항상 인정이 필요해요. 그 인정이 필요한 거는 부족으로 정글에서 이렇게 살 때 거기에 소속되지가 못하면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생존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우리 몸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인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애를 태어났을 때 누구한테 인정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 왜냐면 생존이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받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집에 갈 때 나는 집에 가서는 항상 이해와 지원을 받는 곳이야. 그런 장소하고 나는 집에만 가면 다 내 잘못한 것만 들추고 이런 거하고 사회에서 나오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만일에 아이가 10문제 수학 시험을 받았는데 4개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을 때 엄마 나 수학 10문제 중에서 4개 맞았어. 그러면은 그때 엄마의 태도가 뭐야 되나서 얘 삶이 바뀌어져요. 어머 4개나 맞았어. 자 신났겠다 잘했다. 그걸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이거 4개 어떻게 맞았어? 그런 식으로 6개 다른 것도 좀 맞춰볼까? 이러는 거 하고 만약에 그때 엄마 태도가 이따 점수 받아갖고 너 뭐 할 거야? 뭐가 될 거야? 이해했을 때 여기서 자존감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밖에서는 무슨 일을 당하고 싸우고 전쟁터라도 집에를 가면 안전한 곳이야. 암만 바보짓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알 수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 시절에 안 좋은 경험을 해서 이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좀 어떻게? 그래서 이제 학교도 이러면 뭐 선생님 뭐 누구 이제 뭐 이런 사람들한테서 인정이 필요해요. 인정이 근데 못 받았어요. 그거를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성인이 돼서 성인이 해결해야 될 돼서 것 같은데. 네, 성인이 돼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으면은 나는 완전히 이 사람한테서 인정을 받았다는 욕구가 충족이 될 거다.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내가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나한테 했으면 난 정말 그게 다 확 풀어질 거다. 그런 말을 쓰는 거야. 아들아,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를 보면은 내가 지금도 힘이 나고 너무 고마워. 그런 말을 듣고 싶었다면 그걸 써요. 써가지고 우리 비폭력대화 연습 모임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를 아버지한테서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가능하지 않을 때, 돌아가셨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우리 뇌는요, 이 껌껌한데 내 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한테서 오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그만 듣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처럼 내가 롤플레이를 해갖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갖고 내가 이걸 아버지한테서 듣는다고 그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되게 그러면은 눈물이 나와요. 너무나 그걸 기다렸기 때문에 그게 풀어져요. 그게 풀어지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여태까지는 아버지를 볼 때 그냥 인정이 와야지 근데 안 왔잖아 믿고 막 그랬는데 이게 풀어지고 나면은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로 보여요. 진정한 인간관계가 이제는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걸 풀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폭력 대화 아까 전에 메시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 마음속에 욕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회피하지 말고 스스로 쳐다보고 파악을 해서 아 내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네. 단계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부탁을 잘해야 돼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하도 눈치 문화가 발달을 해서 부탁을 안 해요. 겁신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거절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탁을 이렇게 배울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부탁을 잘 했는데 저 사람이 그걸 말이라고 그래? 싫어. 나 시간 없어. 안 돼. 이런 대답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거를 잘 해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부탁을 할 텐데 네. 선생님이 노 해보세요. 네. 제가 지금 좀 불편해서 그러는데 잠깐 우리 휴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스케줄대로 시간에 맞춰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불편해서? 네. 그건 괜찮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거예요. 선생님이 노 했는데 내가 저런 인간 뭐 이게 아니고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저 사람이 노하는 뒤에는 저 사람한테 중요한 욕구가 있구나. 그 욕구는 선생님은 스케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도 존중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내가 내 욕구, 내 피곤한 거 이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욕구도 이제 동시에 존중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내 욕구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욕구도 파악을 해서 같이 조율해 나가는 거군요. 그래서 둘 다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겁신나서 부탁을 못해요. 노하면 어떡해. 그래서 부탁을 해야 돼요. 자존감이 좀 낮고 자존심만 센 사람들은 좀 어떻게 대화를 하나요, 보통? 이거를 이제 폭력대화적으로 좀 이제 접근을 해보려면은 우선 관찰을 한다는 거는 만일에 저 사람은 무례하다는 평가를 할 때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무례하다고 평가를 하나 이 관찰을 찾아보는 거거든요. 내가 인사를 했는데 나한테 답을 안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은 무례하다고 그랬어. 그리고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라고 내가 평가를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판단을 하나 그 행동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르시스트라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부를까요? 보통 나를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네, 만만하게 보면서 네. 자기 말만 맞다고 고집하는 오케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행동을 관찰해 본 거면 지난번 3번 만났는데 3번 다 네가 틀렸어 라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네가 틀렸어 너는 그걸 몰라서 그래 그런 말을 저 사람이 하는 거를 내가 들었을 때예요. 근데 너는 틀렸어 너는 몰라서 그래 너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래 그런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좀 속상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 하면 나도 이해를 받고 싶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존중 그리고 좀 동등하게 대하는 그런 게 중요했어요. 그게 내 지금 안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3번 나한테 너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래 나 하라는 대로 해 그런 말을 들었을 때예요. 그거는 이제 무슨 좋은 점이 있냐면 나중에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당신이 그때 그런 말을 하셨을 때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그랬지. 그러나 우리가 당신이 그렇게 나르시스틱하게 행동했을 때 그러면 뭐 내가 나르시스틱이라고? 오히려 거기서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때 3번째가 너는 몰라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그건 자기가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섭섭했어요. 그리고 좀 속상하고 그러나 좀 또 배우고 싶고 그래서 대화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무례한 사람과도 비폭력 대화를 통해서 좀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무례하거나 나르시시스틱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 그건 그 사람의 그냥 의견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내가 다른 인간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할 때 내 삶의 목적이 뭔가를 알면 돼요.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나르시스틱하다고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뒤에 우리는 뭐를 봐요? 느낌과 욕구를 봐요. 아, 이 사람도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아니면 어떤 때는 같이 일하면서 협조를 하길 바라고 자기 선택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고 같이 일을 해주길 바라는구나. 협조를 원하는구나. 아, 이게 오히려 비폭력 대화를 활용하면 그 사람의 욕구까지도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우선 내 욕구를 알면 내가 편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도 그 뒤에 느낌과 욕구를 알아줬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 이게 그래서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깊이 있는 대화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사람도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네. 야, 맞아, 그거야. 그 순간에 인간적인 연결이 생겨요. 비폭력 대화에서 그 목적이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흐르는 그 신성한 에너지.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신성한 에너지. 이걸 만다는 거예요. 이게 비폭력 대화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울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죽고 싶을 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내 존재만 해도 이 세상에는 선물이다.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과 신성한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는 우선 내가 내 자신과 다른 연결을 해서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나쁜 점, 고약한 점, 나한테 못한 거 또 있어요. 그러나 너도 힘들었구나. 그러고 나면은 내가 사회에서도 나는 좀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주와도 내가 다른 관계를 맺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세상이 이제 크게 흘러가는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힘든 일 많아요. 힘든 일 많지만 우리가 내 자존심을 회복했을 때 아름다운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138억 년의 우주의 역사에 지금 한 내 안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존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같이 우리가 크리에이트 해나가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흐름에 참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캐서린 한 선생님을 모시고 자존감이 낮은 자신을 높이면서 세상과 같이 연결하는 방법, 타인과 나를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나와 나 자신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